뉴욕 증시, PPI 강세와 암의 폭등 속의 상승, 다우 0.96% 상승 마감.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도 영국 반도체 기업 암의 상장을 주목하며 상승했습니다. 1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1.58포인트, 0.96% 오른 34,907.1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7.66포인트, 0.84% 상승한 4,505.1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2.47포인트, 0.81% 뛴 13,926.0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생산자 물가 등 경제 지표와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유가 상승세와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아메 상장을 주목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생산자 물가 상승과 유가 상승으로 지속됐으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위험을 강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ECB의 금리 결정 이후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의 11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30%대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계절 조정 기준 전달보다 0.7% 상승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0.4% 상승을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해 6월 기록한 0.9% 상승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전월에는 0.4% 오른 바 있습니다. 도매 물가도 소비자 물가에 이어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품 물가가 전달보다 2% 올랐으며 그중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10.5% 급등하면서 PPI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PPI 발표에도 시장은 이미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대기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음 회의와 관련해 연준이 어떤 힌트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8월 미국의 소매 판매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6% 늘어난 6,97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수치는 시장의 예상치인 0.1% 증가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는 5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8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2% 늘어 전월의 0.7% 증가보다 부진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3,000명 증가한 22만 명으로 집계돼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2만 5천 명을 밑돌았습니다.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날 ECB는 연준의 FOMC를 앞두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ECB는 10별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이번 인상으로 ECB의 예금 금리는 4%로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ECB의 금리 결정 이후 유로화 가치는 급락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의 국채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ECB가 이번 성명에서 주요 금리가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되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적시에 돌아오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언급하면서 ECB의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언급했으나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CB의 금리 결정에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연준의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되고 증시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점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9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암홀딩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암은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50억 달러가량을 조달했으며 공모가 51달러 대비 첫날 거래에서 25%가량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은 단번에 6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은 올해 기술기업 IPO로는 최대 규모인 암의 상장이 기술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해 왔습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애플과 알파벳의 주가는 0.9%, 1%가량 올랐으나 아멜 주가는 1% 하락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0.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S&P 500 지수의 11개 업종이 모두 올랐으며 부동산과 유틸리티, 자재와 에너지, 통신 관련주가 1% 이상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HP의 주가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550만 주를 매각했다고 공시하면서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전날 늦게 4,000주가량을 매각해 3억 2,550만 달러를 모집했다고 밝혀 1%가량 하락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주가는 방송국 ABC를 지역 방송국인 넥스타 미디어 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1% 이상 올랐습니다. 넥스타 미디어의 주가는 5%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 결국 연준이 더 오랫동안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글로벌 투자 오피스의 마이크 로엔가르드는 CNBC에 지난주처럼 이번 경제 지표들도 계속 미국의 탄탄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예상보다 강한 PPI 지표가 보여주듯 이러한 지표는 끈질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다음 주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제가 계속 위쪽으로 깜짝 강세를 보여준다면 올해 두 번의 회의 이후 연준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모든 베팅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은 확실히 테이블 위에 있지만 금리 인하는 눈앞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 투자 책임자도 마켓워치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소비가 탄탄하면 연준이 어려운 위치에 서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7%로 반영됐습니다. 11월 회의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66.7%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32.4%를 기록했습니다.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0.9%를 나타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66포인트, 4.9% 하락한 12.81을 기록했습니다.